저분 제 시어머니 아니에요. 백화점 VIP 라운지, 명품 핸드백을 든 젊은 여자가 친구들 앞에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녀의 시선 끝에는 청소복을 입은 한 노년 여성이 서 있었죠. 친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와, 진짜 민망하겠다. 우리 시어머니는 대학 교수셨는데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교양이 없어서요. 창피해 죽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백화점 회장과 지점장이 복도를 가로질러 달려왔고 청소복 입은 그 여성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박 사장님, 오늘 약속 시간이십니다. 며느리와 친구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주변 고객들도 모두 그 장면을 지켜봤죠.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정숙 씨는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65의 나이에도 몸은 정확한 시계처럼 움직였죠.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 창문을 열자 이른 새벽 공기가 차갑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 도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끓였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게 그녀의 아침 루틴이었죠. 하지만 요즘엔 그 시간마저 공허했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결혼한 지 1년이 넘었고 며느리 서희는 시어머니와 같은 공간에 있는 걸 불편해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서먹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며느리의 태도는 명확해졌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따로 살까요? 신혼인데 불편하시잖아요. 며느리의 말은 정중했지만 정숙 씨는 알았습니다. 불편한 건 며느리 쪽이라는 걸요. 그래서 일부러 방에만 있으려 했고 부엌에서 마주치면 먼저 피했습니다. 아들이 중간에서 힘들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렇게 집안에서 투명인간처럼 지내다 보니 어느새 하루하루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야겠다고요. 집에만 있으면 자꾸 생각이 많아지고 며느리 눈치만 보게 됐습니다. 65이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순 없었죠. 손이 남아돌았고 사람들과 부대끼며 사는 게 그리웠습니다. 정숙 씨는 인터넷으로 일자리를 찾아봤습니다. 식당 설거지, 아파트 경비, 마트 계산원. 여러 공고를 살펴보다가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대형 백화점 청소 모집 공고였죠. 무경력 가능, 새벽 근무 우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백화점은 며느리 서희가 자주 가는 곳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며느리의 SNS를 몰래 봤었죠. 명품 매장에서 찍은 사진, 친구들과 VIP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는 사진. 서희는 거기서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일하면 혹시 멀리서라도 며느리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이상한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을 피하는 며느리를 굳이 보고 싶어 하다니요. 하지만 정숙 씨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희가 자신의 유일한 며느리였고 언젠가는 손주도 낳아줄 사람이었으니까요.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면접은 간단했습니다. 새벽 5시 반까지 출근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허리는 괜찮으세요? 이름까지도 일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 관리부 팀장은 정숙 씨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바로 합격시켰습니다. 일주일 뒤 정숙 씨는 파란색 청소 유니폼을 입고 백화점에 첫 출근했습니다. 새벽 5시 반, 아직 손님들이 오기 전이라 백화점은 조용했습니다.
동료 청소원들은 대부분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이었죠. 다들 생활비를 벌기 위해 혹은 심심해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저는 김순이에요. 4층 담당이에요. 박정숙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정숙 씨는 2층 화장품 매장 구역을 맡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을 닦고 유리 진열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이었죠. 일 자체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을 움직이니까 기분이 나았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을 때의 그 답답함이 사라졌죠.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정숙 씨는 오후 2시쯤 3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손님들이 뜸한 시간이었죠. 걸레로 바닥을 닦으며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엄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 씨가 고개를 들자 명품 드레스를 입고 하이힐을 신은 며느리 서희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러 개의 쇼핑백이 들려 있었죠. 서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정숙 씨는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며느리의 충격받은 표정이 선명하게 보였죠. 주변에 있던 고객 몇 명이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정숙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희야, 사실은. 하지만 며느리는 정숙 씨의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춰 급하게 말했죠. 제발 남들한테 우리 아는 사이라고 하지 마세요. 창피해 죽겠어요. 그 말과 함께 서희는 휙 몸을 돌려 사라졌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따각따각 울렸죠. 정숙 씨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걸레에서 물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정숙 씨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피한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창피해할 줄은 몰랐죠. 남들한테 우리 아는 사이라고 하지 마세요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숙 씨는 청소를 끝내고 직원 휴게실로 돌아왔습니다. 동료 순희 씨가 물었죠. 정숙 씨,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죠. 며느리 이야기를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도 정숙 씨는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물었죠. 엄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낮에 집에 안 계시던데. 응, 친구 만나고 왔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중간에서 힘들어할까봐 차마 말할 수 없었죠. 며느리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서희는 정숙 씨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죠. 정숙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백화점 일을 그만둬야 하나 하고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내가 그만둬야 하지? 나도 일할 권리가 있는데. 며느리가 창피해 한다고 해서 내가 숨어 살아야 하나? 새벽이 되자 정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계속 일하기로요. 며느리가 뭐라고 하든 자신은 떳떳하게 일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정숙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더 큰 모욕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 씨는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백화점으로 출근했죠. 며느리와 마주쳤던 그날 이후로 서희는 집에서 더욱 정숙 씨를 피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거나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친정에 가 있거나 했죠. 민준이는 눈치를 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백화점에서 조심스럽게 일했습니다.
혹시나 며느리가 올까봐 3층은 되도록 피했죠. 하지만 백화점이 넓다고 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VIP 고객이었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백화점에 왔으니까요. 그날은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정숙 씨는 4층 명품 매장 앞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지나다니며 흘린 먼지와 휴지 조각들을 쓸고 있었죠. 몸을 숙여 바닥을 닦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오늘 뭐 살 거야? 나 저번에 본 구찌 가방 사려고. 나도 구경 좀 하다가 VIP 라운지 갈래. 거기서 차 마시면서 쉬자. 며느리 서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숙 씨는 재빨리 고개를 숙였죠. 청소 카트 뒤로 몸을 숨기듯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희가 친구 2명과 함께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고 정숙 씨와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서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정숙 씨도 멈춰섰습니다. 서로의 눈이 마주쳤죠. 서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황한 표정, 화난 표정, 창피한 표정이 한 번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친구들이 서희 옆에 섰습니다. 서희야, 왜 그래?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서희는 입술을 깨물었죠. 정숙 씨는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서희야. 하지만 서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저분 누구세요? 저 모르는 분인데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지나가던 다른 고객들도 멈춰서서 상황을 지켜봤죠. 서희의 친구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정숙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는 사이라는 것조차 부정한 거였죠. 근데 언니 아까 뭐라고 부른 것 같은데. 친구 중 한 명이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서희는 재빨리 말을 이었죠.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 실례했어요. 가요, 빨리. 서희는 친구들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세 사람은 복도를 빠르게 지나쳐갔죠. 하이힐 소리가 따각따각 울렸습니다. 정숙 씨는 그 자리에 서서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손에 든 걸레가 무겁게 느껴졌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정숙 씨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래도 울 수는 없었죠. 여기서 우는 모습을 보이면 더 초라해질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청소를 하다가 정숙 씨는 직원 휴게실로 돌아왔습니다. 동료 순희 씨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정숙 씨, 오늘 힘들어 보여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정숙 씨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순희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묻지 않았죠. 정숙 씨는 의자에 앉아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분 누구세요? 저 모르는 분인데요. 그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죠. 정숙 씨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청소 일을 하는 게 그렇게 창피한 일일까?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들 민준이가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서희는 방 안에 있었죠. 민준이가 정숙 씨를 보고 웃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친구 만나고 오셨어요? 응, 그래. 거짓말이 자꾸 늘어났습니다. 정숙 씨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침대에 앉자 힘이 빠졌습니다. 가슴 한쪽이 시려왔습니다. 며느리에게 2번이나 거부당한 기분이었죠. 한 번은 우리 아는 사이라고 하지 마세요였고 또 한 번은 저 모르는 분인데요였습니다. 정숙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주황빛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나? 며느리가 날 무시하는데 왜 나는 아무 말도 못하나?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됐다고요. 며느리와 싸우면 아들이 힘들어질 거라고요. 그래서 참아야 한다고요. 정숙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습니다. 65살 시어머니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 씨는 다시 새벽같이 일어나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일을 계속해야 했죠. 일을 그만두면 집에만 있어야 하고 그럼 더 답답해질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일을 하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며느리 서희가 그날 오후에 또 백화점에 왔던 거죠. 이번에도 친구들과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VIP 라운지로 향했고 정숙 씨는 마침 그 라운지 앞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라운지는 투명한 유리문으로 되어 있어서 안이 훤히 보였습니다. 서희와 친구들이 고급스러운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죠. 웃고 떠들며 즐거워 보였습니다. 정숙 씨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바닥을 닦았습니다. 며느리를 자극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유리문이 열리며 며느리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정숙 씨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했지만 소리는 또렷하게 들렸죠. 우리 시어머니? 아이고, 진짜 교양이 없어. 맨날 집에만 계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래도 착하시잖아.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계속 말했죠. 착한 게 밥 먹여줘? 시댁 가는 것도 이제 귀찮아 죽겠어. 우리 친정이 훨씬 나은데. 정숙 씨는 걸레를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죠. 며느리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교양이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귀찮다고. 정숙 씨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죠. 복도 끝까지 걸어가 기둥 뒤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됐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숙 씨는 거실을 지나 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이가 엄마 저녁 드셨어요? 라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죠.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일까? 내가 정말 교양이 없을까? 며느리 말이 맞는 걸까? 아니었습니다. 정숙 씨는 알고 있었죠. 자신이 얼마나 많은 걸 해왔는지,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아왔는지, 며느리를 얼마나 배려했는지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 같았죠. 정숙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견디자. 언젠가는 며느리도 마음을 열 거라고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언제까지 무시당할 거냐고요. 정숙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답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무시하고 있는 그 시어머니가 누군지, 지금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를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정숙 씨는 오전 근무를 마치고 오후 2시쯤 다시 백화점에 나왔죠. 평소엔 새벽 근무만 했지만 그날은 동료가 아파서 오후 시간을 대신 채워주기로 했습니다. 3층에서 시작해서 4층, 5층까지 올라가며 화장실과 복도를 청소하는 일정이었죠. 3층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며느리 서희와 친구들이었죠. 정숙 씨는 화장실 안쪽 칸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언니, 오늘 VIP 라운지 가자. 거기 새로 들어온 케이크 진짜 맛있대. 그래, 나도 좀 쉬고 싶어. 요즘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어. 서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죠. 언니, 시어머니랑 아직도 안 좋아? 그래도 같이 사시잖아. 같이 산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 맨날 집에만 계시면서 눈치만 보시고 나한테는 말도 제대로 안 붙이고 답답해. 정숙 씨는 화장실 칸 안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했죠. 며느리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솔직히 친정 엄마가 훨씬 나아. 우리 엄마는 대학도 나오셨고 말씀도 세련되시고 근데 시어머니는 뭐 그냥 평범하신 분이잖아. 특별한 것도 없고 또 다른 친구가 맞장구 쳤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전에 은행 지점장 하셨는데 그래도 교양 있으시고 좋더라. 부럽다. 우리 시어머니는 그냥 뭐랄까 촌스러워. SNS 같은 것도 모르시고 외출도 잘 안 하시고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화장실에 울렸습니다. 정숙 씨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죠. 며느리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깎아내리는 줄 몰랐습니다. 평범하다는 것이, 특별하지 않다는 것이 이렇게 큰 죄인 걸까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착하시면 됐지. 한 친구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단호하게 말했죠. 착한 게 뭐가 중요해? 민준이 월급으로는 내가 원하는 생활 못하는데 시댁에서 뭘 해주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안 봤으면 좋겠어. 솔직히 정숙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 봤으면 좋겠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며느리가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밖으로 친구들이 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하이힐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정숙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죠. 파란색 청소복을 입고 고무장갑을 낀 65살 노인. 며느리 눈에는 이렇게 보였던 거였습니다. 평범하고 촌스럽고 특별할 것 없는 사람. 정숙 씨는 천천히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VIP 라운지 쪽으로 향했죠. 왜 그랬는지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며느리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멀리서라도요. VIP 라운지 앞 복도에 도착했을 때 정숙 씨는 청소 카트를 끌고 조용히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라운지는 투명한 유리벽으로 되어 있어서 안이 훤히 보였죠. 서희와 친구들이 크림색 소파에 앉아 케이크를 먹고 있었습니다. 명품 쇼핑백들이 발밑에 여러 개 놓여 있었고 와인 잔이 테이블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서희는 웃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즐겁게 대화하며 밝은 표정이었죠. 집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생각했죠. 저게 며느리의 진짜 모습인가? 집에서는 왜 저렇게 웃지 않을까? 그때 라운지 안에서 한 친구가 유리 너머 정숙 씨를 봤습니다. 이영미라는 이름의 친구였죠. 그녀가 서희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기, 저 청소하시는 분. 지난주에 언니가 아는 척했던 분 아니야? 서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선이 유리 밖으로 향했고 청소복 입은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죠. 서희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야, 그냥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야. 나이 드신 분들 다 비슷해 보이잖아. 또 한 번 부정당했습니다. 정숙 씨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 바닥을 닦았죠. 하지만 걸레질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 씨가 라운지 앞을 지나 복도 끝으로 가려는데 라운지 문이 열렸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화장실에 가려고 나온 거였죠. 최수진이라는 이름의 친구였습니다. 그녀가 정숙 씨 앞을 지나가다 잠깐 멈춰 섰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지난주에 이 근처에서 본 적 있는데 누구 아는 분 맞죠? 정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여기서 일하는 청소원입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최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정숙 씨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다가 청소 카트를 끌고 천천히 복도를 걸어갔죠.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6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자존심이 무너지는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직원 휴게실로 돌아왔을 때 동료 순희 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숙 씨의 표정을 보고 물었죠. 정숙 씨, 오늘 많이 힘들어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정숙 씨는 의자에 앉아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순희 씨,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없는 사람 취급당한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아요? 순희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누가 그래요? 손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정숙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이야기를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순희 씨는 정숙 씨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늘 투명인간 취급받잖아요. 그래도 정숙 씨, 우리가 일하는 거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떳떳하게 일해서 떳떳하게 돈 버잖아요. 순희 씨의 말이 따뜻했습니다.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일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그게 부끄러운 일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숙 씨는 거실에서 아들 민준이를 마주쳤습니다.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죠. 엄마, 오늘 서희가 백화점 다녀왔대요.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았나 봐요. 정숙 씨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래, 잘 놀았으면 됐다. 엄마는 오늘 뭐 하셨어요? 응, 친구 만나고. 그냥 이것저것 했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침대에 앉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며느리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며느리는 정숙 씨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고도 모른 척 했습니다. 정숙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하늘이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투명인간이 된 걸까? 며느리에게 나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일까? 하지만 정숙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머지않아 며느리 앞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거라는 사실을요. 그때 며느리가 얼마나 놀랄지, 얼마나 후회할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다음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평소처럼 새벽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죠. 오전 10시쯤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 서희는 이미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서희와 마주쳤지만 며느리는 인사도 없이 그냥 지나쳐 나갔습니다. 정숙 씨는 방으로 들어가 잠깐 눈을 붙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계속 며느리 생각만 났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이 며느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쯤 정숙 씨는 다시 백화점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오후 시프트를 맡기로 했거든요. 동료가 개인 사정으로 못 나와서 대신 들어간 거였죠. 4층 명품 구역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청소 카트를 끌고 복도를 지나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 씨의 발걸음이 멈췄죠. 며느리 서희였습니다.
이번에도 친구 2명과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명품 매장을 구경하며 천천히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재빨리 옆 복도로 몸을 숨겼습니다. 기둥 뒤에 서서 가만히 있었죠. 며느리가 자신을 보지 않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백화점은 넓고 복도는 여러 갈래였습니다. 결국 며느리 일행이 정숙 씨가 있는 복도로 들어섰습니다. 언니, 저기 루이비통 매장 가보자. 신상 나왔대. 이영미가 말했습니다. 서희가 대답했죠. 응, 그래. 나 오늘 지갑 하나 살 생각이야. 세 사람이 웃으며 걸어왔습니다. 정숙 씨는 더 숨을 곳이 없었죠. 그냥 청소 카트 옆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닦는 척했습니다. 며느리 일행이 자신을 그냥 지나쳐 가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운이 나빴습니다. 최수진이 정숙 씨를 알아봤거든요. 저 청소하시는 분. 지난번에도 봤는데. 서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정숙 씨와 눈이 마주쳤죠. 서희는 황급히 친구들을 다른 쪽으로 돌렸습니다. 저쪽으로 가자. 이쪽은 좀 지저분해. 하지만 이영미가 말했습니다. 언니, 근데 진짜 저분 아까 우리 본 것 같은데. 계속 여기서 일하시나 봐. 서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그러게 말이야. 맨날 여기만 계시는 것 같아. 좀 거슬려. 정숙 씨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거슬린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죠. 며느리에게 자신의 존재가 거슬리는 것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청소 카트를 끌고 그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백화점 지점장 강민호가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숙 씨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죠. 그리고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박 사장님, 오늘도 나오셨네요. 오후 근무 힘드시죠? 정숙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점장과는 친한 편이었죠. 그는 정숙 씨의 정체를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며느리가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서희와 친구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들은 지점장이 청소원에게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걸 들었죠. 이영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 청소하시는 분한테? 서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점장이 고개를 돌려 손님들을 봤죠. 그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정숙 씨의 며느리인 듯한 젊은 여자와 친구들이 이상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지점장은 순간 당황했지만 빠르게 말을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박 사장님이 아니라 박 씨, 청소 전문 업체 대표님이시라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 백화점 청소는 외부 업체에 맡기거든요. 서희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구나. 청소업체 사장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직원들이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거였네. 지점장은 어색하게 웃으며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정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냥 청소 카트를 끌고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서희와 친구들은 명품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가 복도 끝에서 뒤를 돌아봤을 때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정숙 씨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순한 눈빛이 아니었죠. 뭔가 깊고 차분하고 알 수 없는 기운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서희는 그 눈빛에 순간 움찔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졌죠. 하지만 곧 고개를 돌리고 친구들과 쇼핑에 집중했습니다. 그냥 착각이려니 했습니다. 정숙 씨는 직원 휴게실로 돌아왔습니다. 지점장 강민호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그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며느님 앞에서 정숙 씨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지점장님이 잘해주셨어요. 아직 때가 아니니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건가요? 며느님이 사장님을 조금만 더요. 제가 판단하기엔 아직 시기가 아니에요. 정숙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지점장은 고개를 끄덕였죠. 30년 동안 이 백화점 부지를 제공해준 은인, 숨은 대주주. 그가 원하는 대로 해드려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숙 씨는 거실에서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서희를 마주쳤습니다. 서희는 새로 산 명품 지갑을 민준이에게 보여주고 있었죠. 여보, 이거 어때? 오늘 백화점에서 샀어. 70만 원인데 진짜 예쁘지? 민준이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희야, 요즘 좀 아끼자. 우리 수입도 한정되어 있고, 에이, 가끔은 이런 거 사야지. 친구들 앞에서 초라하게 보이기 싫잖아. 정숙 씨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죠. 며느리가 70만 원짜리 지갑을 샀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들의 한 달 용돈보다 비싼 지갑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오고 있었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시하는 시어머니가 누구인지, 자신이 쇼핑하는 그 백화점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요. 하지만 정숙 씨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게 드러날 테니까요. 그때 며느리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그건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자신이 깔보는 그 시어머니 앞에서 얼마나 큰 망신을 당하게 될지를요. 일주일이 또 지났습니다. 정숙 씨는 여전히 백화점에서 일했고, 며느리는 여전히 백화점에 쇼핑을 왔죠.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한 관계가 계속됐습니다. 그날은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정숙 씨는 3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죠. 오후 3시 백화점에 손님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주부들과 직장인들이 쇼핑을 즐기고 있었죠. 정숙 씨가 바닥을 닦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서희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VIP 라운지로 향하고 있었죠. 정숙 씨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청소만 계속했습니다. 며느리 일행이 VIP 라운지에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됐죠. 정숙 씨는 라운지 앞 복도를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언니, 요즘 시어머니 어때? 그냥 그렇지 뭐. 맨날 집에만 계시고 우리 눈치만 보고 답답해 죽겠어. 정숙 씨는 청소 카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어가며 바닥을 닦았죠. 며느리의 말은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더 이상 가슴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무뎌진 것일지도 몰랐죠. 그렇게 오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정숙 씨는 4층으로 올라가 화장실을 청소했고 다시 3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4시 반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백화점 입구 쪽에서 특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경비들이 줄을 서고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정숙 씨가 고개를 들었을 때 백화점 회장 김태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 좋은 5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고급스러운 네이비 수트를 입고 있었고 뒤따라 지점장 강민호와 몇 명의 임원들이 걸어오고 있었죠. 회장은 백화점을 둘러보다가 3층 복도에 있는 정숙 씨를 발견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정숙 씨에게 다가왔죠.
그리고 공손하게 아주 깊게 인사했습니다. 박 사장님, 오늘도 나오셨네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쇼핑하던 손님들이 하나둘 그 장면을 쳐다봤죠. 백화점 회장이 청소원에게 인사를 하다니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일하러 나왔어요.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약속 있으시잖아요. 벌써 4시 반인데 슬슬 준비하셔야죠. 정숙 씨가 시계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아, 벌써 그 시간이네요. 깜빡했어요. 회장이 옆에 있던 지점장에게 말했습니다. 강 지점장, 사장님 전용 라커룸 준비됐죠? 네, 회장님. 이미 준비돼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청소하시는 분이 사장님? 무슨 사장님이지? 회장님이 저렇게 대하는 걸 보니 대단한 분인가 봐. 그때 VIP 라운지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서희와 친구들이 차를 마시다가 밖에서 들리는 소동에 나온 거였죠. 그들은 유리문 너머로 회장이 청소복 입은 노인에게 인사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이영미가 속삭였습니다. 저 청소하시는 분, 언니 시어머니 아니야? 서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정숙 씨는 청소 카트를 옆으로 밀어놓고 파란색 청소복 윗도리에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복을 벗자 안에 단정한 베이지색 블라우스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치마도 청소복 바지 안에 입고 있었던 거였죠. 정숙 씨는 청소복을 접어 카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순식간에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청소복을 벗자 정숙 씨는 평범한 노인이 아니라 품이 있는 중년 여성으로 보였죠. 머리를 다시 빗어 넘기고 가방을 챙기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5층 식당 예약해뒀습니다. 정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편하게 하시면 돼요. 아닙니다. 사장님께서 안 계셨으면 저희 백화점도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대체 저분이 누구지? 백화점이 저분 때문에 있다고? 뭔가 대단한 분인가 봐. VIP 라운지 밖에 서 있던 서희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친구 최수진이 물었죠. 언니, 저분 정말 언니 시어머니 맞아? 회장님이랑. 서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그저 시어머니와 회장이 나란히 걷는 모습을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회장과 정숙 씨는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회장이 정숙 씨에게 물었죠. 사장님, 며느님이 아직도 모르시나요? 정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직 말 안 했어요. 언제 말씀하실 건가요? 때가 되면요. 그냥 조금만 더 지켜보고 싶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전 이 백화점 부지를 제공해준 은인이었습니다. 당시 이 땅을 팔라는 제안을 거절하고 임대 방식을 선택했던 박정숙 씨. 그 덕분에 백화점은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고 정숙 씨는 매달 상당한 임대료와 배당금을 받았죠. 5층 VIP 식당에 도착했을 때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정숙 씨와 회장은 창가 좋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시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죠. 회장이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뭐 드시겠어요? 회장님 드시는 것 같이 먹을게요. 편하게 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특선 코스로 준비하겠습니다. 회장이 직원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숙 씨를 바라보며 말했죠. 사장님, 청소일 계속하시는 거 힘드시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오히려 좋아요. 사람들 사이에 있으니까 외롭지 않고 몸 움직이니까 건강해지는 것 같고 며느님은 청소 일하시는 거 아시나요? 정숙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쓸쓸하게 웃었죠. 알죠. 그런데 아는 척 안 해요. 창피한가 봐요. 자기 시어머니가 청소원이라는 게. 회장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아요. 그것도 배움이에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돈이 있고 없고가 사람 관계를 어떻게 바꾸는지 며느리를 통해서 배우고 있어요. 회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의 마음을 이해했으니까요. 한편 아래층에서는 서희가 친구들과 함께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계속 물어댔거든요. 언니, 진짜 저분 시어머니 맞아? 대체 무슨 일이야? 서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청소원이라고 생각했는데 백화점 회장이 저렇게 대한다는 건 뭔가 크게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분명했죠. 서희는 핸드백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무서웠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뭐라고 말했는지 생각하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앞으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서희는 친구들을 남겨두고 황급히 VIP 라운지를 빠져나왔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어떻게든 걸어야 했죠. 시어머니가 도대체 누구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회장이 저렇게 대한다는 건 뭔가 자신이 크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서희는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가 5층에 멈춘 걸 봤습니다. 그리고 계단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죠.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5층에 도착했을 때 복도 끝에 고급스러운 식당이 보였습니다. VIP 전용 다이닝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죠. 서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식당 입구에 경비가 서 있었지만 서희는 손님인 척 복도를 걷다가 식당 옆 벽에 몸을 숨겼습니다. 식당 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안에 대화가 들렸죠.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30년 전 그 결정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감사드립니다. 정숙 씨의 차분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회장님,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그냥 땅을 빌려드렸을 뿐인데. 아닙니다. 당시 저희가 이 부지를 매입하고 싶다고 했을 때 사장님께서 거절하셨잖아요. 대신 임대로 하자고, 그래야 서로 오래 상생할 수 있다고 하셨죠. 서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부지를 빌려줬다고? 이 백화점 땅이 시어머니 거였다고?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는 큰 초기 비용 없이 백화점을 시작할 수 있었고 사장님께서는 안정적인 수입을 가지실 수 있었죠. 지금까지 30년 동안 한 번도 문제없이 계약이 이어져 온 게 기적 같습니다. 정숙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만족해요. 회장님이 백화점 잘 운영해 주셔서 제 노후가 편안하잖아요. 이번 달 정산도 잘 확인하셨죠? 임대료 2억 3천만 원에 배당금 9천만 원, 총 3억 2천만 원 입금됐습니다. 서희는 그 자리에서 비틀거렸습니다. 한 달에 3억 2천만 원? 1년이면 30억이 넘는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돈이 매달 들어온다는 거였죠. 서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서 눈치 보고 조용히 지내고 말도 잘 안 하던 모습이 떠올랐죠. 그게 전부 거짓이었던 걸까요? 아니, 거짓이 아니라 자신이 몰랐던 것뿐이었습니다. 회장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사장님, 최근에 다른 백화점 체인에서 인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지분 20%를
1,000억 원에 사겠다고 하더군요. 서희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1,000억 원? 시어머니가 1,000억짜리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정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팔 생각 없어요. 회장님이랑 계속 하고 싶어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니까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서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죠. 가까스로 버티면서 계단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내렸습니다. 서희가 고개를 드니 남편 민준이가 서 있었죠. 민준이는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희야, 여기서 뭐해? 민준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서희는 대답할 수 없었죠. 민준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5층 VIP 전용 식당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긴 손님이 올라오는 곳이 아닌데. 바로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 김태윤이 나오면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베이지색 정장을 입은 정숙 씨가 걷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정숙 씨와 회장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숙 씨는 아들을 보고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죠. 회장이 먼저 환하게 웃으며 민준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준 씨, 여기 웬일이세요? 혹시 어머님 만나러 오셨어요? 민준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회장님, 저희 어머니를 어떻게... 회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 씨, 혹시 어머님께서 말씀 안 하셨나요? 박 사장님이 제 은인이시고 이 백화점이 여기 있을 수 있게 해주신 분인데. 민준이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서희도 벽에 바짝 붙어서 그 장면을 지켜봤죠. 정숙 씨가 천천히 아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설명할게. 엄마, 이게 무슨... 회장이 분위기를 파악하고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제가 먼저 내려가 있겠습니다. 천천히 이야기 나누세요. 회장이 사라지고 복도에는 정숙 씨와 민준이 그리고 멀찍이 떨어진 곳에 서희만 남았습니다. 정숙 씨가 한숨을 쉬었죠. 민준아, 엄마가 말 안 한 게 있어. 뭔데요, 엄마? 이 백화점, 엄마 땅이야. 정확히는 내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이고. 민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할아버지 땅이요? 그럼 30년 전에 백화점 측에 임대를 줬어. 땅을 팔라고 했는데 엄마가 임대로 하자고 했지. 그게 너희들한테도 계속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럼 엄마, 그동안 계속... 응, 매달 임대료랑 배당금 받았어. 그 돈으로 너 대학 보냈고 결혼 자금도 줬고 지금도 계속 들어와. 민준이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어머니가 그냥 평범한 주부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로 어머니가 어렵게 사신 줄 알았죠. 그래서 자신이 돈을 벌어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듣고 보니 어머니는 자신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지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그럼 엄마, 청소 일은 왜? 심심해서. 그리고 서희가 자주 오는 곳이라서. 민준이의 시선이 복도 끝으로 향했습니다. 서희가 벽에 기대서 있었죠. 얼굴이 새하얗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희가 알았어요? 정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을 거야. 엄마가 말 안 했으니까. 왜요? 내가 스스로 일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길 바랐어. 엄마 돈에 기대지 않고 말이야.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희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도 알고 있었죠.
정숙 씨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다 이해해. 하지만 과연 정말 괜찮을까요? 며느리가 지금까지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뭐라고 말했는지, 그 모든 게 드러나는 순간이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가 민준이와 서희를 데리고 다시 5층 VIP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서류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30년 전 임대 계약서였습니다. 회장이 민준이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민준 씨 앉으세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서희는 멀찍이 떨어진 의자에 앉았죠. 얼굴이 새하얗고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할 때였죠. 백화점을 열고 싶었는데 자본이 부족했습니다. 이 자리가 상권으로는 최고였지만 땅값이 너무 비쌌거든요.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당시 이 땅 주인이 바로 박 사장님이셨습니다. 정확히는 민준 씨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땅이었죠. 저는 이 땅을 사고 싶어서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시세로 100억 원 정도 되는 땅이었습니다. 서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30년 전에 100억이라면 지금은 얼마일까요?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박 사장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땅을 파는 대신 임대를 주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백화점 지분 20%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그게 어머니한테 유리한 조건이었나요? 회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둘 다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100억을 한 번에 낼 필요가 없어졌고 박 사장님은 계속해서 안정적인 수입을 받으실 수 있게 됐죠. 팔면 끝이지만 임대하면 계속 들어오니까요. 정숙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생각했어. 민준이 내가 커서 이 돈이 필요할 때가 올 거라고. 한 번 받고 끝나는 돈보다 계속 들어오는 돈이 내 미래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때부터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회장이 계약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30년 전 계약서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임대료는 매년 물가 상승률에 맞춰 조정됩니다. 처음에는 월 3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2억 3천만 원이 됐죠. 그리고 지분 20%에서 나오는 배당금이 월 9천만 원입니다. 서희는 그 숫자들을 듣고 현기증이 났습니다. 1년이면 40억 가까이 되는 돈이었습니다. 자신이 1년 동안 쓸 수 있는 돈의 몇 배, 아니 몇십 배였죠.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 제 대학 등록금이랑 결혼 자금, 그게 전부. 응, 엄마 돈이었어. 근데 너한테 말 안 했지. 내가 스스로 일해서 사는 법을 배우길 바랐거든. 물려받은 돈은 금방 없어지니까.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사장님은 현명하신 분입니다. 요즘 재벌 2세들 보면 부모 돈에 기대서 방탕하게 사는 경우가 많은데 민준 씨는 성실하게 일하시잖아요. 그게 다 어머님 교육 덕분입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은 어머니를 가난한 과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어머니가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부자였던 거였죠. 그때 정숙 씨가 서희를 바라봤습니다. 서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숙 씨의 목소리가 조용하게 들렸죠. 서희야, 고개 들어봐. 서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숙 씨의 눈빛이 차분했습니다. 화가 나 있지도 원망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죠. 너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서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는 사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지. 창피하다고 했고, 교양 없다고 했고, 촌스럽다고 했지. 정숙 씨는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서희는 울음을 참았지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안 봤으면 좋겠다고도 했어. 친구들한테 말이야. 서희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정숙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난 내가 미웠던 게 아니야. 그냥 멀리서라도 내 얼굴 보고 싶어서 백화점에서 일했어. 내가 집에서 나를 피하니까 여기 오면 널 볼 수 있잖아. 서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울기 시작했죠.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회장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먼저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천천히 이야기 나누세요. 회장이 나가고 식당에는 정숙 씨와 민준이 그리고 서희만 남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죠. 서희의 울음소리만 식당에 울렸습니다. 민준이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봤죠. 어머니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죠.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서희야, 난 너한테 화난 게 아니야. 그냥 속상했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알게 돼서. 서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내가 잘못한 거 알지. 근데 서희야, 내가 정말 잘못한 건 나를 무시한 게 아니야. 서희가 눈물 흘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뭐가 잘못인가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거야. 내가 청소원이니까 무시했잖아. 내가 평범해 보이니까 무시했고, 그게 제일 큰 잘못이야. 서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숙 씨의 말이 가슴에 박혔죠. 정숙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난 앞으로도 백화점에서 일할 거야. 청소 일 좋거든. 사람들 사이에 있으니까 외롭지 않고, 내가 창피해하든 말든 난 내 삶을 살 거야. 민준이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엄마, 넌 잘못 없어. 내 아내 잘 챙겨. 그리고 앞으로 엄마 돈 기대하지 마. 내가 벌어서 내 가정 꾸려가. 정숙 씨는 그렇게 말하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남겨진 민준이와 서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서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에 상처를 준 건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가 왜 며느리에게 진실을 숨겼는지, 왜 청소 일을 계속했는지, 그 진짜 이유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집안은 조용했죠. 평소와 똑같은 공간이었지만 뭔가 모든 게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공기까지 무거웠습니다. 정숙 씨는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말했죠. 엄마, 잠깐만요. 저희랑 이야기 좀 해요. 정숙 씨는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거실 소파에 앉았죠. 민준이와 서희도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죠. 엄마,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땅 얘기, 돈 얘기. 그냥 평범하게 사시는 줄 알았어요. 정숙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하늘이 보였죠.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랐어. 부모 돈에 기대면 나약해지거든.
내 친구들 중에도 있잖아. 부모 돈으로 사는 애들. 그런 애들 보면 어때?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숙 씨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내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을 때 난 결심했어. 너를 강한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돈 있다고 자랑하지 않고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정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널 일부러 어렵게 키웠어. 용돈도 적게 줬고 대학 등록금도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일부 벌게 했고 널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리고 내가 결혼했을 때 서희를 봤어. 좋은 아이더라. 밝고 예쁘고. 근데 조금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 같았어. 명품을 좋아하고 친구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고. 서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죠. 정숙 씨가 서희를 바라봤습니다. 서희야, 난 내가 나쁜 아이라고 생각 안 해. 그냥 아직 어린 거야. 돈이 뭔지 사람이 뭔지 모르는 거고. 서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정숙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난 내가 배우길 바랐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그래서 일부러 청소 일을 했어. 내가 백화점 오는 거 알고 있었거든. 서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를 보러 오신 거예요?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너랑 민준이 결혼하고 나서 내가 날 피하는 게 느껴졌어. 집에서 마주치면 불편해하고 말도 잘 안 하고. 그래서 난 멀리서라도 내 얼굴을 보고 싶었어. 서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백화점 가면 내가 있잖아. 친구들이랑 웃으면서 쇼핑하는 내 모습을 보면 난 그걸로 만족했어. 적어도 내가 행복해 보이니까. 정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됐어. 친구들한테 하는 말을 들었거든. 교양 없다고, 촌스럽다고, 안 봤으면 좋겠다고. 서희가 소파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정숙 씨는 서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서희를 일으켜 세웠죠. 일어나. 무릎 꿇을 필요 없어. 어머님. 정숙 씨가 서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희야, 난 내가 미운 게 아니야. 그냥 속상했을 뿐이야. 내가 날 어떻게 보는지 알게 돼서. 서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어머님은 저한테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제가 눈이 멀어서 겉모습만 보고. 정숙 씨가 서희를 끌어안았습니다. 서희는 정숙 씨의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죠.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정말 잘할게요. 정숙 씨는 서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다 이해해. 내가 잘못한 거 아니까. 민준이도 다가와서 어머니와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서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죠. 눈물을 흘리고 위로하고 용서했습니다. 한참 후 정숙 씨가 두 사람을 떼어놓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할게.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숙 씨가 진지한 표우로 말했죠. 내 돈은 내가 쓸 거야. 너희 주지 않아.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엄마. 엄마 돈인데요. 하지만 나중에 내가 죽으면 그때는 너희한테 갈 거야. 그때까지 너희는 스스로 벌어서 살아. 알았지? 네, 엄마. 정숙 씨가 서희를 바라봤습니다. 서희야, 명품 가방 사는 거 나쁘지 않아. 근데 남편이 버는 돈 범위 안에서 써.
시댁 돈 기대하지 말고. 알았지? 서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앞으로 절약하면서 살게요. 정숙 씨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나 내일부터 또 백화점 가서 청소할 거야. 민준이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럴 필요 없잖아요. 돈도 충분하신데. 아니야. 일하는 게 좋아. 사람들 사이에 있으니까 외롭지 않고 몸 움직이니까 건강해지는 것 같아. 내 인생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서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백화점 가도 괜찮을까요? 정숙 씨가 서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오히려 자주 와. 그럼 엄마가 멀리서라도 널 볼 수 있잖아. 서희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죠.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거실에서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계획을 세웠죠. 마치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있어서 행복한 거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정숙 씨는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청소복을 입고 백화점으로 향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이제 상관없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일주일 후 백화점 3층 복도에서 정숙 씨는 쇼핑하러 온 서희를 봤습니다. 서희는 친구들과 함께 있었는데 멀리서 정숙 씨를 발견하자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어머님, 서희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시어머니야. 정말 멋진 분이셔. 정숙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며느리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죠.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당당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정숙 씨는 오늘도 백화점에서 청소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단순한 청소원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고 가족을 사랑하며 세상을 향해 미소 짓는 한 사람의 여성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진짜 부자의 모습입니다.